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보고 28살 아들은 방에서 안 나옵니다. 28년 일했는데 통장엔 280만 원. 동료는 10억 모아 제주도 가는데 저는 전세입니다. 새벽 5시 기저귀부터 밤 12시 야근까지. 나는 어디 가서 기대요? 회사에서 명퇴 통보받았습니다. 55세, 위로는 80세 치매 어머니, 아래로는 28세 백수 아들. 이것은 낀 세대, 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55살이고 호남전자 협력업체에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팀 차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요즘은 그 호칭이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는 80살 어머니와 아내 순이, 그리고 28살 아들 민준이, 25살 딸 지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기울이며 이불을 걷어냅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합니다. 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머니는 옆으로 돌아 누워 계십니다.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다리를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차가운 손으로 기저귀 테이프를 뜯어냅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손을 휘저으십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영수야, 학교 늦겠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십니다. 저는 새 기저귀를 펼치고 물티슈로 살갗을 닦아드립니다. 네, 엄마. 손가락 끝에 힘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채우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립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아내의 등이 작아 보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왔는데 벌써 일어나 있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기저귀 갈았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식탁을 닫고 그릇을 꺼내놓습니다. 7시가 되자 민준이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가 산발입니다. 식탁에 턱을 괴고 앉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엄마 밥. 아내가 밥을 퍼서 민준이 앞에 놓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만 움직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오늘 학원 가니? 오후 2시요. 28살입니다. 2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원비를 제가 냅니다. 7시 반 지혜가 방에서 나옵니다. 화장을 다 하고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엄마, 제 구두 봤어요? 현관에 있잖아. 이거 낡았는데 새 거 사야겠다. 제 쪽을 보지 않고 말합니다. 지혜야, 인턴 월급 받잖아. 아빠, 인턴 월급이 얼만데요? 교통비도 안 나와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알았어. 이따 같이 보러 가자. 8시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십니다. 누구야? 도둑이야. 어머니, 저 아들 영수예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손을 휘두르십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내가 국 한 그릇을 들고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쳐다봅니다. 넌 또 누구야? 우리 며느리는 착한데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내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앉힙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며느리예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 예쁜데. 식탁에 5명이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만 보고 지혜는 화장을 고치고 어머니는 밥그릇을 밀어냅니다. 이게 뭐야, 맛없어. 밥그릇이 식탁 끝으로 미끄러집니다. 아내가 황급히 잡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8시 반 현관문을 엽니다. 다녀올게.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혜는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아빠, 저녁에 늦을 거예요. 회식이래요.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리십니다. 저 남자 누구야?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위로는 80살 어머니가 계시고 아래로는 28, 25살 어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낀 55살 저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9시입니다. 조회 시간입니다. 상무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올해 안에 인력 20%를 감축 예정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입니다. 저는 손을 깍지 낍니다. 점심시간 인사팀 박 대리가 제 책상 앞에 섭니다. 흰색 봉투를 내밉니다. 차장님, 이거. 봉투를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칸막이 문을 잠급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귀하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구내식당에서 옆 부서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차장입니다. 영수야, 너도 명단 받았어? 그릇을 들고 빈 테이블로 향합니다. 정우진이 옆에 앉습니다. 응. 우진이 너는? 나도. 근데 나는 사실 기다렸어. 드디어 내 인생 사는 거지. 정우진은 웃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 정리하면 10억 넘을 것 같아. 제주도 카페 알아보려고. 우리 애들은 다 독립했고 장인어른도 편찮으셔서 요양원 계시고 솔직히 홀가분해. 이제 우리 부부 인생이야.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야, 너는 뭐 준비했어? 부동산은? 전세야. 아직도? 28년 다녔는데? 애들이 아직 대학생이야? 큰애가 28이야. 28이면 벌써 직장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밥만 먹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뭐, 애들 사정이 있겠지. 근데 영수야, 우리 나이면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해. 부모님은? 어머니가 집에 계셔. 모시고 사는구나. 요양원은? 생각 중이야. 그래, 힘들겠다. 근데 영수야, 너무 희생만 하지 마.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릇 속 밥알을 바라봅니다. 10억, 제주도 카페, 부부만의 인생. 통장 잔고 280만 원, 전세집, 5 식구. 같은 55살 같은 명퇴 대상인데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봅니다. 터널 속을 달리는 전동차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저 남자 누구야? 민준이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혜도 방에 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 영수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빼냅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니 팀장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습니다. 차장님, 요즘 조퇴가 너무 잦으신데요. 죄송합니다. 가정사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만
회사 일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팀장이 돌아서 갑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메일함에 인사팀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퇴직 안내입니다. 클릭하지 않습니다. 11시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집 나가시려고 해요. 문 잠갔어? 잠갔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경찰 부르겠대요. TV 틀어드려봐. 옛날 드라마. 해봤는데 안 통해요. 당신이 통화해봐요. 전화를 어머니께 바꿔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수예요. 영수? 우리 영수 어디 갔어? 학교 갔어. 어머니, 그냥 좀 쉬세요. 넌 누구야? 경찰 부를 거야. 전화가 끊깁니다. 복도 끝 창문에 기댑니다. 여보, 내가 점심시간에 집에 갈게. 당신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갑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차장님, 또요? 어머니가 좀. 한숨을 쉽니다. 1시까지 들어오세요. 12시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택시를 탑니다. 미터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10,000원을 넘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도둑이야.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슴을 칩니다. 어머니, 제가 영수예요. 영수, 엄마가 무서워. 어머니가 울먹입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손을 잡습니다. 천천히 등을 쓰다듬습니다. 10분쯤 지나니 어머니가 진정하십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소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내가 부엌에 서 있습니다.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2시 50분입니다. 다시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1시 10분입니다. 팀장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오후 2시 민준이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엄마 들어왔어요. 엄마 몇 시에 왔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 공부하느라.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키보드를 칩니다. 화면 속 엑셀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후 4시 인사팀장이 제 자리로 옵니다. 차장님, 결정은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차장님, 조건이 계속 나빠집니다. 지금은 24개월어치인데 2주 후엔 18개월, 한 달 후엔 12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돌아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잔고는 280만 원입니다. 퇴근 시간 6시입니다. 짐을 챙기고 일어섭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을 달립니다. 집에 도착하니 7시입니다. 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매일 힘들어요. 목소리가 낮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풉니다. 민준아, 저녁 먹자. 방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저 공부 중이에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혜에게 전화합니다. 지혜야, 저녁에 뭐 해?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오늘 엄마 힘든데 일찍 와서 도와주지 않고. 아빠, 저 약속 있다니까요.
맨날 집에만 있으래요? 아니야, 잘 다녀와. 전화를 끊습니다. 식탁에 아내와 단둘이 앉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조금 드셨어요. 밥을 뜹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내도 밥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도요.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8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약통을 엽니다.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물컵을 들고 어머니 입에 대드립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십니다. 싫어. 어머니, 드셔야 해요. 싫다니까? 손으로 물컵을 치십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이불이 젖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이불을 걷어냅니다. 어머니, 이불 갈아드릴게요. 넌 누구야? 나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불을 벗깁니다. 새 이불을 펼칩니다. 어머니를 다시 눕힙니다. 땀이 흐릅니다. 9시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는 자고 있습니다. TV는 켜져 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끕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고 소파에 앉습니다. 10시 지혜가 돌아옵니다.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는? 할머니 주무시잖아요. 내일 드릴게요. 지혜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1시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 아니야.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슴을 밀어냅니다. 1시간 동안 어머니를 달랩니다. 등을 토닥입니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다시 잠드십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는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방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혜 방은 어둡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저기에도 다 가족이 살고 있겠지요. 다들 편히 자고 있겠지요. 새벽 1시 침대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와 같은 새벽, 같은 기저귀, 같은 아침 식사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팀 회의가 있습니다. 차장님, 이번 프로젝트 맡아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요즘 집안 사정이 좀. 팀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차장님, 회사 생활이 몇 년째십니까? 사적인 일 때문에 업무를 미루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듭니다. 두껍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박 차장과 식당에 갑니다. 쟁반을 들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영수 차장, 요즘 얼굴 안 좋은데? 좀 피곤해. 어머니 때문이지? 요양원은 안 보내? 생각 중이야. 우리 나이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요양원도 좋은 데 많잖아. 밥만 먹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심해요. 뭔데? 밖에 나가시겠다고 문을 박차요. 제가 말렸더니 저보고 도둑이래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일찍 퇴근할게. 당신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아.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갑니다. 팀장님, 오늘 조퇴 좀 하겠습니다.
팀장이 안경을 벗습니다. 또요? 어머니가 좀. 차장님,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자리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 아시잖습니까? 다들 자르는 중인데 말이 없습니다. 팀장이 손을 휘두릅니다. 가보십시오. 짐을 챙깁니다. 동료들이 쳐다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5시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난장판입니다. 어머니가 화분을 다 엎어 놓으셨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져 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 망쳐놓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십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흙을 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칩니다. 도둑이야. 말없이 흙을 쓸고 화분을 치웁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응. 회사는? 조퇴했어. 또요? 팀장이 뭐래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어머니를 소파에 앉힙니다.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빼냅니다. 6시 라면을 끓입니다. 4개를 한 냄비에 끓입니다. 물이 끓고 면이 익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옵니다. 저녁이 라면이에요? 아빠, 요즘 집에 밥이 왜 이래요? 엄마 힘드셔서. 민준이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는 뭐해요?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28인데 집안일 하나 거둔 적 있어? 저 공부해야 하는데요. 2년째 공부만 해? 집안일은 왜 안 거들어? 아빠가 저보고 공시하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저렇게 힘드신데 넌 방에서 뭐 했어? 민준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해요? 손이 올라갑니다. 뺨을 때리려 합니다. 참습니다. 손을 내립니다. 나가 있어. 네, 나가죠.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라면 그릇을 들고 그냥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밥 줘, 배고파. 라면을 한 젓가락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어머니가 뱉어냅니다. 맛없어.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가옵니다. 여보, 혼자 있고 싶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식탁에 앉습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시 지혜가 돌아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빠랑 오빠가 싸웠어. 에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지혜야, 너도 좀 집안일 거들어라. 엄마, 저 회사 다니잖아요. 피곤하다고요. 엄만 안 피곤해? 엄마는 파트타임이잖아요. 저는 풀타임인데.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11시 저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담배를 꺼냅니다. 작년에 끊었는데 다시 피웁니다. 연기를 들이마십니다. 폐가 쓰립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담배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를 달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댑니다. 아래를 봅니다. 15층입니다. 바닥이 까마득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새벽 1시 베란다 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담배 피워요?
당신 요양원 알아봐요. 그럴 순 없어. 왜요? 엄마니까. 당신 엄마만 엄마고 나는 뭐예요? 당신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럼 누가 해? 아내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대부분 회사 사람들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최근 1년간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2년 전 회사 야유회입니다. 언제부터 사진 속에서도 사라진 걸까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합니다. 6시에 집 앞 계단에 앉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10분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문을 엽니다. 거실이 또 난장판입니다. 화분은 없습니다. 어제 다 치웠으니까요. 대신 소파 쿠션이 다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쿠션 솜을 뜯어 놓으셨습니다. 하얀 솜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민준이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지혜는 집에 없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솜을 줍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 망쳐놓고. 말없이 솜을 줍고 쿠션을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청소를 끝내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이 4개 남았습니다.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7시 라면이 끓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민준아, 저녁 먹자. 문이 열립니다. 민준이가 나옵니다. 식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마는 뭐해요? 집에 있으면서. 얼굴이 붉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뭘 했는데? 방에서 공부만 하면서. 할머니가 저렇게 힘드신데. 저 공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저는 공부해야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2년째 공부만 해. 집안일은 왜 안 거들어? 아빠가 저보고 공시하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배우면 되잖아. 저는 공부해야 한다니까요. 공부만 하면 다야? 내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민준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공무원 되라고 했잖아요. 좋은데 취직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내가 28까지 백수로 있으라고 한 적 없어. 민준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도 떨어질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한 번만 더 하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끼어듭니다. 여보, 진정해요. 못해. 나 이제 못 참아.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쳐다보십니다. 민준이에게 다가갑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방에만 박혀 있을 건데? 지혜를 향해 돌아섭니다. 지혜는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 입구에 서 있습니다. 너도 인턴 월급 받으면서 집에 얼마 보탰어?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저 월급 적다고요. 교통비도 안 나오고. 그럼 독립해. 왜 집에 있어? 지혜가 울먹입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만 화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알아. 당연해. 민준이와 지혜를 봅니다. 너희들 키운 것도 내 선택이야. 내 선택.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나는 언제 쉬어? 나는 언제 내 인생 살아?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55년 살았어. 나도 사람이야. 주저앉습니다.
위로는 엄마가 날 못 알아보시고 아래로는 너희들이 날 ATM기로 보고 회사에선 잘리게 생겼고 아내를 봅니다. 나는 어디 가서 기대?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그저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십니다. 어머니 눈이 또렷합니다. 영수야? 어머니를 봅니다. 네, 엄마.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십니다. 손을 뻗으십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웁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습니다. 등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요. 그럼 누가 해? 우리가 함께.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민준이가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혜도 옆에 앉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5명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립니다. 어머니가 다시 중얼거리십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신이 다시 흐려지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3시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방문도 열려 있습니다. 지혜 방문도 열려 있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지만 덜 답답합니다. 결혼식 액자를 봅니다. 27살의 저와 25살의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민준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색하게 거실에 섭니다. 아빠, 저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려도 돼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배워야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를 따라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기저귀 테이프를 뜯는 법을 보여줍니다. 민준이가 따라합니다. 서툽니다. 손이 떨립니다. 천천히 해도 돼. 민준이가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10분이 걸립니다. 보통은 3분이면 되는 일인데, 하지만 민준이는 해냅니다. 잘했어. 민준이가 어머니를 봅니다. 할머니, 편하세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10시 아내가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계란을 부칩니다. 지혜가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옵니다.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상 차려줄래? 지혜가 그릇을 나릅니다. 수저를 놓습니다. 11시 식탁에 5명이 앉습니다. 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이와 지혜가 눈치를 봅니다. 어제 일로 우리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일 그리고 우리 집안일. 민준이가 먼저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 너무 심했죠. 아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지혜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휴학했던 거 취소할게요. 그리고 알바 구할게요. 공부는 저녁에 할게요. 낮엔 할머니 봐드리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나도 시간 좀 늘릴게요. 지혜가 말합니다. 저도 주말엔 집에 있을게요. 할머니 봐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보호사 알아봤어요. 요양원? 아니요, 집으로 오시는 분이요. 주 3회 4시간씩. 비용은? 민준이가 말합니다. 제 알바비로 낼게요.
지혜가 말합니다. 저도 보탤게요. 눈물이 또 납니다. 이번엔 참지 않습니다. 고맙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봅니다.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주무십니다. 할머니 방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를 들으려는 겁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일기장이 보입니다. 펼칩니다. 20년 3월 민준이가 공시한다고 했다. 힘들겠지만 응원한다.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21년 12월 1차 떨어졌다고 한다. 괜찮다고 했다. 다시 도전하겠다고 한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다. 뭐라 말을 못하겠다. 22년 11월 또 떨어졌다. 민준이 눈빛이 죽어 있다. 그만하라고 할까 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23년 4월 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았다. 민준이한테 말 못한다. 애 공부에 방해될까봐.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24년 2월 회사에서 찍혔다. 조퇴가 잦아서다. 어쩔 수 없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 3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다. 내가 미안하다. 아내한테 집만 지운다. 3월 민준이가 자꾸 방에만 있다.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다.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7월 요즘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일까? 좋은 남편일까? 좋은 아들일까? 민준이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젖어 있습니다.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손을 휘두르십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10번도 넘게 실패합니다. 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해냅니다. 문이 열립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돌아섭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침 식사 때 지혜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서툽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래도 해냅니다. 식탁에 라면을 놓습니다. 아빠 라면이라도 될까요? 고맙다.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식탁에 앉히고 라면을 떠드립니다. 민준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공무원 포기할게요. 깜짝 놀랍니다. 뭐? 삼수는 안 할래요. 제가 현실을 봐야죠. 중소기업 시험 볼게요. 민준아. 아빠,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28까지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제가 벌게요. 민준이 손을 잡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민준이가 어머니를 돌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내가 돌봅니다. 주말은 지혜와 민준이가 함께 돌봅니다. 민준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을 활용합니다. 첫 달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수요일 낮 민준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세요. 어머니가 민준이를 쳐다봅니다. 넌 누구야?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손자요. 민준이?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우리 민준이 잘생겼네. 민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수요일 가족회의를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어머님 요양보호사 알아봤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60대 여성분이세요. 언제 오시는데?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이요. 민준이가 말합니다. 제 알바비로 낼게요. 130만 원 받는데 50만 원은 집에 드릴게요. 지혜가 말합니다. 저도 30만 원 보탤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요일 김 선생님이 처음 오십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입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립니다.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어머님 잘 모시고 계셨네요. 이제 좀 도움받으려고요. 그게 맞아요. 혼자 하면 다 무너져요. 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집이 조용합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편히 주무십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도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저 이번에 정규직 전환 면접 봤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밥을 드십니다. 잠깐 정신이 또렷해지십니다. 우리 식구들 다 모였네.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영수야, 고생 많다.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이제 혼자 안 해요. 토요일 민준이와 지혜가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갑니다. 휠체어를 밀고 나갑니다. 저와 아내는 집에 남습니다. 둘만 남은 건 오랜만입니다. 여보, 언제 이렇게 둘이 있어 봤나? 정말요.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미안하지. 우리 같이 버텨요.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지혜가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일 반찬을 준비합니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웃으십니다. 저녁 식사 때 다 같이 둘러앉습니다. 민준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이번 달 중소기업 시험 볼까 해요. 그래, 어떤 길이든 아빠는 응원한다. 지혜가 말합니다. 저 이번에 정규직 전환됐어요. 아내가 손뼉을 칩니다. 진짜? 축하해. 월급 오르면 집에 얼마 드릴게요. 고맙다. 어머니가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너희들 누구야?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 우리 손자? 네, 할머니.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잘생겼네. 모두 웃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아내가 따라 나옵니다. 뭐해요? 그냥 생각 중. 무슨 생각? 예전엔 여기서 혼자 울었는데. 아내가 말없이 듣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주말 가족 모두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민준이가 휠체어를 밉니다. 지혜가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아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뒤에서 걸으며 따라갑니다. 날씨 좋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네, 엄마. 눈물이 납니다. 닦지 않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 가족 모두 모입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십니다. 민준이는 책상에서 공부합니다. 가끔 어머니를 확인합니다. 지혜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합니다. 가끔 어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내는 과일을 깎아옵니다. 저는 가족들을 봅니다. 낀 세대입니다. 위로는 80살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지만 여전히 제 엄마이십니다. 아래로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낀 55살 저입니다.
예전엔 혼자 짊어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혼자 지는 숙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과제라는 걸.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툽니다. 저도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공부를 멈추고 어머니를 봅니다.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지혜가 노트북을 덮고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습니다. 제 손을 잡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 힘들지만 손을 놓지 않는 것. 어머니가 잠결에 중얼거리십니다. 영수야. 눈을 뜹니다. 저를 보십니다. 또렷한 눈빛입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십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도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아내도 함께 손을 잡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거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낀 세대의 가족입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빠듯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낀 세대 가장을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